안녕하십니까, 박재원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 우리 개별 공시지가 이야기입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 토지 가지신 분들은 이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바로 개별 공시지가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별 공시지가가 꽤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12일 날 개별 공시지가를 발표를 하고 그걸 이제 조회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홈페이지 이따가 같이 가볼 겁니다. 여기서 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전국적으로 살펴봤더니 이 표준지는 50만 필지인데 9.42% 올랐다고 합니다. 9.42%. 서울은 뭐 13.87% 가장 많이 올랐고요. 이어서 광주, 부산, 제주도 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전년 대비 시세, 부동산 시세는 어떻게 됐죠? 네,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부과하는 이 공시지가 있죠?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몇 프로 올랐다고요? 평균 9.42%. 자, 토지를 가지신 분들은 뭐 시세가 많이 오른 것도 좋지만 어떤 세금 내는 기준이 9.42% 올랐다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또 한편에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경실련입니다. 경실련은 이 표준지 지금 발표한 공시가가요 50만 필지인데 이 50만 필지가 전국 토지 3,300만 필지의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의 공평과세, 시세 반영 현실화하겠다는 의지에 무색할 만큼 엉터리 가격이 고시됐다라고 오히려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현실화율이 64.8%라고 합니다. 시세. 그런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시지가가 어디서 어떻게 보는지 일단 한번 정부에서 발표한 그 사이트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죠. 찾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얼마가 고시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아가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네이버에 가서 개별 공시지가 조회라고 하면 이 사이트가 떠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한 번쯤 들어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한번 허용. 공시지가 뭐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좀 확대해서 볼게요. 어, 이쪽은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입니다. 토지. 그리고 이쪽은 주택입니다. 주택. 자, 여기서 지금 토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토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공시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준지 공시가고, 또 표준지 단독주택 가격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 그래서 이 표준지는 대표 토지입니다. 대표 토지. 대표 토지라고 보시면 이 대표 토지를 기준으로 옆에 있는 거 뭐 이렇게 이제 개별적인 것들을 산정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 토지의 공시가를 이번에 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는 개별 공시가 내 땅 지번을 넣으면은 내 공시가는 2019년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표준지 공시가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표준지 공시가가 9.42%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내 땅에 대한 개별 공시가도 오르지 않겠냐라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이제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지 공시가를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표준지 공시가 자 2019년 자 19년이 조회가 되죠. 요 공시가 중에 개별 공시가를 한번 해볼까요? 개별 공시가 서울. 여기서 조회를 하시면요. 여기서 조회를 하시면 2019년은 지금 나오지가 않습니다. 19년은 나오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표준지 공시가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서울 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제가 집번을 몰라도요. 표준지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은 이미
나라에서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면 지금 개포동 86번지, 예, 여기에 대한 표준지는 가격이 얼마냐면 116만 원입니다. 116만 원. 예, 116만 원. 그러면 2008년은 얼마나 됐을까? 18년은 109만 원이에요. 109만 원. 109만 원에서 116만 원. 지금 2018년에는 109만 원에서 116만 원. 이렇게 올랐네요. 2018년. 19년. 얼마 정도 오른 겁니까? 평방미터당 7만 원이 올랐네요. 7만 원. 자, 그러면 평방미터당 7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통상 뭐 평으로 한번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3.3. 여기서 3.3을 곱하죠. 3.3. 그러면 23만 천 원. 평당 23만 천 원이 올랐다는 겁니다. 평당. 꽤 오른 건가요? 그건 각자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23만 천 원이 평당 오르고 평방미터당 7만 원 정도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회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표준지라고 말씀드렸죠. 이 표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개포동 86번지에 대해서 그러면 개별 공시가를 한번 봐볼까요? 개별 공시가. 아까 개별 공시가 개포동 86번지. 개별 공시가라고 그랬죠. 토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86번지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세요. 2018년만 나왔죠. 2019년 안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2018년에서 109만 원으로 지금 아까 고시된 거 봤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2018년이기 때문에 2019년으로 가면 이게 또 오를 거다라는 거고요. 이게 고시는 5월 말일자로 합니다. 5월 말일자. 5월 말일자로 한다는 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2월 달이잖아요. 2월 달이면 약 3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3, 4, 5월 정도 나왔죠. 자, 이게 오르기 전에 뭘 했으면 좀 세금을 줄이겠다. 자,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오르기 전에 어떤 액션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세금이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런 토지를 가지고 계시면은 어때요? 이런 땅, 이 대지, 그리고 이 건물 밑에 다 토지가 있죠. 이 토지가 있죠. 자, 이런 토지에 대해서 이 공시지가가 산정이 되면 이 공시가 기준으로 세금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이 세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보유를 가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토지가 있으면 재산세 부과되죠. 그리고 토지가 일정 금액 초과된다 그러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나중에 돌아가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상속세가 부과될 수가 있고요. 또 이 재산을 자녀한테 준다, 배우자한테 준다 그러면 증여세가 부과가 되고,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어때요? 또 부동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또 취득세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재산 가치가 높아지면 세금이 같이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그러면 재산 가치가 높아진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절세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어떤 액션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내가 재산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을 분산을 합니다. 분산. 가령 예를 들면 증여를 할 수도 있겠죠. 물론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매매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증여를 했을 때는 상속은 해당이 없겠죠. 자, 왜냐하면 내가 종부세
지금 공시가가 늘겠다고 해서 먼저 돌아가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증여를 하게 되면 어떤 세금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이 취득세가 좀 낮아질 수가 있고요. 증여세도 낮아지겠죠. 오르기 전에 증여를 하는 거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 나중에 사전 증여라면 이 상속세도 줄어들고요. 종부세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항목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종부세 잠깐만 살펴볼게요. 종부세는 토지에 대해와 주택에 대해서 내는데 토지는 이 종합합산인 게 있고 별도합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합산 토지는 나대지하고 잡종지역. 얘는 뭐냐면 건물이 없는 토지. 이런 5억이 넘어가면 종부세를 내야 돼요. 자, 별도합산은 80억입니다. 80억이 넘어가요. 이건 건물이 있는 토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로 이제 종합합산 토지에 해당이 돼요. 즉 건물이 없는 토지는 얘가 지금 올해는 4억 9천이었는데요. 내년에 올라가서 공시가 올라서 5억 5천이 되면 어떻게 돼요? 종부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오르기 전에 가령 증여를 해버렸다. 그래서 5억 이하가 됐다 그러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증여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증여세도 아끼고 종부세도 아끼고 취득세도 아끼고 종부세도 단기간에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증여, 부동산 증여가 된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 증여 상승을 하면 증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아셔야 될 것은 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우리 국세하고 지방세 좀 살펴봤죠. 근데 공시지가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되는지 파악할 때 이 재산의 기준이 되고요. 또 공직자 재산 등록할 때도 공시지가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부과 기준을 파악할 때도 공시지가가 적용이 되고요. 근로장려금 적용할 때도 이 무주택자 또는 주택자인데 재산이 얼마 이하다라는 것도 공시지가로 합니다. 자, 여기서 알아두실 것은 지금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는 5월 31일 날 고시가 됩니다. 그리고 개별 주택가액은 4월 30일 날 고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 주택도 전략을 좀 세워야 되고요. 토지도 좀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사전 증여를 하는 게 조금 유리한 계획을 가지면 좀 절세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5월 30일 또는 4월 31일 기간 내에 증여를 하거나 매매를 하면 세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공시가 오르기 전에 어떤 액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